네, 안녕하세요. 새바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성 원장입니다. 무릎의 단계별 치료에 대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면서부터 원장님, 저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무서워서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변에서 누구는 무릎 수술을 하고 엄청 고생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레 겁부터 내시는 거죠. 하지만 결론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수술부터 덜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큰 수술부터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 조금 난다고 해서 바로 큰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잖아요. 따뜻한 물 마시고 감기약 먹으면서 낫는 것처럼 무릎 관절염도 감기처럼 초기, 중기, 말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물 한 컵이면 금방 끌 수 있었던 작은 불씨를 나중에 소방차가 와야 하는 큰 불로 키워서 오시는 상황 말입니다. 일찍 오시면 간단한 주사나 부담 없는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잡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하며 참기보다는 지금 내 무릎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부드러운 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느냐보다 지금 내 무릎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무릎 치료는 무작정 치료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의 단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데요. 1기는 연골이 살짝 약해지기 시작하는 초기 상태고 2기는 연골이 본격적으로 닳기 시작하는 주의 단계고 3기부터 연골이 손상이 많이 진행돼 통증이 심해지는 경고 단계가 되고 4기가 되면 연골이 거의 없어져 뼈끼리 직접 닿는 말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똑같이 무릎이 아프다 느끼셔도 1기냐 4기냐에 따라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병원에 오시기 전에 내 무릎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갈 때 확인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유독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앞쪽이 시큰거리고 아프신가요? 내려갈 때는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을 가해지는 압박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있다면 이미 연골이 닳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의 느낌입니다. 의자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순간적으로 욱 하고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나요?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어날 때 자꾸 아프면 관절염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릎의 붓기와 열감입니다. 평소에 무릎이 자주 붓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절염이 이미 꽤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기에는 정말 산책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연골이 아주 살짝 닳기 시작해서 무릎 주변에 무리가 가는 시기인데요. 수술은커녕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보통 프롤로 테라피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무릎 인대에 주는 고농축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잡아주는 밧줄 같은 인대가 낡고 헐거워졌을 때 주사를 놔주면 인대가 스스로 재생하면서 아주 질기고 튼튼해집니다. 기둥이 튼튼해지니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통증도 싹 가라앉는 거죠.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초기에 오시면 정말 고생 안 하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옥신거리는 중기가 되면 옛날에는 약만 먹으면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버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버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는 아주 기특한 치료법이 생겼거든요.
남의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 본인의 골반 뼈에서 아주 소량의 혈액 골수를 뽑아서 거기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재생세포만 쏙 뽑아서 무릎 주사에 놔주는 것입니다. 뼈에서 피를 뽑는다고 무서운데 하실 수 있지만 부분 마취를 살짝 하고 주사로 뽑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세포니까 거부 반응도 전혀 없죠. 절개하는 수술도 아니니까 흉터도 없고 회복도 빨라서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걸어서 퇴원하십니다. 닳아버린 연골을 내 세포로 다시 채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중기 환자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무릎 전체를 쇳덩이로 몽땅 바꾸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하십니다. 우리 치아에서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생리를 다 뽑고 전체 틀니를 하진 않잖아요. 썩은 부위만 살짝 긁어내고 금리를 씌우는 것이죠. 무릎도 똑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안쪽에 연골을 닿는 경우가 많을 때 멀쩡한 바깥쪽의 연골이나 십자인대까지 몽땅 잘라내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고 안쪽만 다시 더 씌우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치환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반만 치료하기 때문에 부위 절개도 훨씬 작고 수술도 시간도 짧습니다. 내 진짜 인대와 뼈를 바깥쪽과 중간 부분을 살려놨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고 회복도 빠릅니다. 이제 전치환술이 아닌 반치환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치료에 대해 단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각각의 치료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